안녕하세요. K마사주 김창입니다. 토크 또 한 달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은 그 성남에 있는 수정구에서 부동산 더 좋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 김병선님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성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소개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좀 들어오셨죠? 아마 좀 이따가 더 들어옵니다. 그렇군요.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혹시 안 들리시는 분 계실지 몰라서 2번, 안 들리시면 2번, 잘 들리시면 1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네. 어때 소리가 잘 들릴까요? 명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 손님 좀 어떻게 좀 오세요? 이 일반 상인들은 세미 장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몫을 갖다가 뭐 이렇게 돈을 갖다가 모으는, 그러니까 버시는데 뭐 저희 부동산들은 조금 비수기가 아닌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죠. 그렇죠. 소리는 잘 들리나 봐요. 예. 예, 다들 보면은 이제 그 명절 때 뭐 어떤 그 부동산 처분 계획이라든가 뭐 어디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지방이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지방을 잘 못 갈지 모르지만 예전 같으면 이제 그 명절 후에, 명절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올라와서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은 조금 급한 분들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질 때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명절 준비하고 뭐 또 돈 쓸 생각 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서. 지금은 조금 잔잔합니다. 그냥 호수가 이렇게 잔잔하다는 표현.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잔잔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강남은 조금 뭐 또 예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방도 그렇고 조금 한산해진 것 같아요, 요새. 그렇죠. 들리는 네,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뭐 다른 분들도 뭐 맞다 그러면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잘 된다,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어제 잘 되는 지역 좀 있나요? 요번에 뭐 서울 수도권 막 다 규제 잡히고 성남도 마찬가지죠. 예, 요번에 그 9월 7일인가? 요번에 그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하면서 됐습니다. 이제 네. 조정대상 지역 경기도 거기다 잡히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수정구가 조정지역이었다가 수정구만,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분당구는 뭐 투기과열지구로 예전부터 있었고, 있었는데 뭐 분당이야 원래 뭐 아파트 단지고 그렇습니다. 그 판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수정구가 좀 그동안 조정지역으로 좀 쭉 가다가 요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 되면 투자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매도인도 마찬가지일 테고. 일단 그 투기과열지로 지정된 이후에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지휘양도가 금지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등기 시까지.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난 후에 그럼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조합원들 그렇고 분양권도 이제 입주 시까지, 그러니까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고.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명의를 한참 있다가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변수가 생겨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내 뜻대로 못 하는 거죠. 예. 명의가 안 넘어와서.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이제 못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못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9월 7일 날 성남시 수정구 이제 산성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인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어요. 인가가 성남시에서 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7일부터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는 사람도 줄어들고 파는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부동산 선법 같은 빠르죠. 근데 가격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부동산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참 부동산 규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좀 적용은 되고 있는데 네네.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팍 떨어지지 않고 더디죠, 굉장히. 부동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팍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더디게. 근데 이번 정책 같은 게
아마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제 생각인데 이건 뭐 위험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가격을 잡는 건 포기를 하고 각종 규제를 늘려서 거래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거래량을 완전히 할 수 없게끔. 임대차 3법. 이제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잡은 거예요. 그냥 거래량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거래량을.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거래량을 줄이는 어떤 정책을 피지 않았을까.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세입자가 있더라도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4년. 그렇죠. 4년이 되다 보니 집을 소유해서 실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 닿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계신 분은, 성남은 앞에 그 재개발했잖아요. 보니까 저건 재개발 구역이라, 네. 입주 시점이잖아요. 지금 입주하고 있고. 네, 지금 입주 좀 하고 있는 단계.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신흥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게 재건축이 돼서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지금 입주 7월 말부터 9월 말이면은 요번 달 말까지. 네, 요번 달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2달밖에 안 줬네요. 네. 빡빡하게 줬네. 또 요새 후하게 3개월 더 주더만. 근데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입주장 때는 이제 전월세 가격이 그 중간에 또 우연찮게 임대차 3법이 딱 그게 바로 물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 부동산 아마 듣는 분들이 입지를 모르시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지도 보면서 한번 입지하면서 한번 그것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만질게요. 예,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부동산이 지금 여기 지금 지도가 성남이죠? 네, 성남입니다. 성남에서 좀 뭐 새 거 같이 벌써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지금은 이제 다 지어졌지만. 네, 지금 완공됐고 이 지도는 이제 그 전 버전인 다음 것 지도가 같습니다. 뭐 조금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로 해가지고 4,089세대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고 5,000세대가 약간 안 되네요. 네, 9월 말까지 입주를 끝내야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네, 그 상태로 9월 말까지는 잔금 치르고 입주하는 거. 네. 안 그러면 뭐 이제 이자 발생할 테고.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한참 바쁠 때네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이 단지가 조금 문제인 게 투과 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 지향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대. 또 등기시까지. 등기해갖고 넣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럼 보통 또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네. 뭐 이제 청산이 조금 늦어지는 거겠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입주를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이제 등기가 나는 그 기간이거든요. 뭐 송파에 있는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벌써 1년 8개월인가 지났는데도 아직 등기가 안 났습니다. 청산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구나. 이제 재개발이라서. 네, 재건축. 예. 야, 그래서 그 재건축인가요? 네,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이요. 네, 지금 입주하는 건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년 4월 달이 한 6개월 되는 시점인데, 그때 뭐 빠르면 그때부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든 아니면 뭐 저기 분양권 당첨된 사람이든.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을 때는 보통 입주일이 거의 결정이 나서 벌써 시행사가 뭐 다 끝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등기되고 매매가 되는데 여기는 조합이라서 네. 청산이 돼야 되고 그렇죠. 다 정리가 돼야 이제 명의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전 그 법률에 의하면은 청산하고 그 뭐 등기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시차가 있었습니다. 등기를 먼저 내주면 나중에 조합이 청산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근데 한 나중에 겁니다. 이제 추가 비달이 돈 문제가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예. 같은데요. 추가 분담금을 누가 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시행사 목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청산을 하고 등기를 치는 그런 수순을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긴 하죠. 생각해도. 네. 그래서 좀 청산 단계로 이제 들어가고 있네요. 좀 네. 입주는 하고 있지만 이제 청산 단계까지 해야 이제 명예가 넘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조합원 지형도 금지인데 이제 예외 규정을 하나 뒀겠죠. 이 법이라는 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마련해 줬는데 그게 이제 요 포레스티아 하나를 보유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10년을 보유했고, 아, 그 전에 주택을 10년간 원주민. 여지껏, 그러니까 오늘 시점까지 10년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 옛날에 신흥주공 아파트에서, 오래된 아파트에서 5년 거주했던 원조합원들만 그 원조합원에 한해서 1회 명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명예훼손. 네, 그분들 걸 그런 분들 지금 많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바뀌었지. 네, 지금. 맞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얼마나 몇 분에 계시네요. 맞습니다. 몇 번 손 타면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 10년도 안 될 뿐더러 거주는 뭐 거주 5년 동안 하신 분들 아유, 다 투자해 놓은 분들일 맞습니다. 텐데 다 투자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지 뭐. 네. 그래서 등기 때까지는 여기는 조금 조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만 힘들어졌지 뭐. 네. 그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또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예, 2년에서 4년 늘어났으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단지 내 상가에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입주하는 아파트는 부동산들이 꽉 채우지 않습니까? 빠르면은 뭐 6개월 아니면 3개월 전부터 간판 달고. 그렇죠. 한참 막 움직일 때죠. 그렇죠. 1층은 전부 다 부동산이 차야 되는데. 사전 점검이라든지 뭐 이게 보통 3개월, 6개월 때 네, 일어나면서 맞습니다. 그냥 활성화가 되니까. 근데 지금 1층이 다 안 찼습니다. 부동산으로 다 못 찼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5천 세대한테 해서 부동산들에게 아주 좋은 그 입지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한번 들어가면 4년 동안 이제 뭐 세입자가 왕으로 이렇게 좀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들이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임대 그거 나올 때도 1년에서 2년을 갈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4년째로 가서 또 4년은 정말 이거는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하는 거래량을 좀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계신 분들도 이제 요번에 4년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 뭐 입주하는 데라서 뭐 바로 직격탄 맞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들어가고 4년 동안에는 뭐 그냥 산다고 봐야 되니까. 아니면 뭐 입주한다고 2년 차에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못 내보내잖아요, 사실은. 보통 그래서 2년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4년마다 올라가야 되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2년에 나오는 극소수양 빼놓고는 뭐 이제 다 맞습니다. 간다고 봐야 되니까 이게 나온 김에 여기 그 포레스티아 아파트인데 네. 산성동에 여기가 몇 평대가 있어요? 지금 뭐 앞에 계시니까. 네, 지금 여기는 25평하고 그러니까 평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59 타입하고 74 타입하고 84 타입, 98 타입 이렇게 돼 있어요. 98타면 39평. 39평이고. 네. 그렇게 타입이 내는데 이제 4,089세대 중에 근 2,000세대가 74 타입입니다. 보통 28, 29. 네, 29평이라고 29평. 네, 얘기를 하죠. 그 평수가 주류를 좀 이루고 있어요. 절반 정도가 이제 74 타입. 많네요. 네, 2,000세대니까. 사실 예전에는 29평대면 좀 애매하다고 했는데 작거나 24평이거나 아니면 33평, 32평이거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분석을 조금 해보면 제 생각이지만 이 서울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 이 25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짓게 되면은 이게 또 서민 아파트니 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있죠. 이제 그러고 또 이 큰 평수를 좀 하다 보면은 또 미분양이 낼 확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5평은 너무 작고 84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중간 74를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네. 아니 실제로 그렇게 74가 나온 지가 얼마가 안 돼요. 근데 74도 뭐 요새 보면 확장 뭐 의무적으로 거의 다 하니까 학교 뭐 다 계산하니까 확장하고 나오면 방 3개 뭐 화장실 2개 뭐 30평대 비슷하게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제 30평대 확장 안 한 거나 뭐 29평 확장하면 그게 더 넓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여기가 부동산 이제 위치가 그 앞이죠. 네, 부동산 위치는 요 중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거기서 하신 지는 지금 한 네, 요 자리는 3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 이제 신흥이 주택 재개발입니다. 여기는. 그 재건축이 지금은 아니고 이제 단독주택으로 있지만 거기 네. 이제 다 지금 현재 다 지금 다 없어진 거죠. 헐렸습니다. 다 빈 땅으로 돼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한 12년 하다가
여기 이제 펜스가 쳐지니 앞에 펜스를 보고선 뭐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그렇지. 같아 3년 전에 이 앞으로 대로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나오신 거죠. 과감하게 투자를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글쎄 저희가 이제 위치한 곳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재개발 구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재건축 구역이 있고 또 요번에 이제 산성동이 9월 7일 날 또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거기가 관리처분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나왔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주도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내년부터 그 옆으로 이주. 갈아타겠네요. 일단 뭐 근데 이제 주택에 사시는 비싸서. 분들이 그렇죠. 참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파트가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시세.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24평 같은 경우. 네,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억 5천에서 뭐 10억까지 그 정도로 형성. 9억에서 10억 정도 그 정도 간답니다. 네, 그다음에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12억에서 뭐 13억 사이, 12, 13억 정도. 네, 1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84가 13억. 그 정도. 별 차이 안 나네요. 네. 그렇게 그러네요, 형성되죠. 진짜. 그게 이제 74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노멀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가격은 지금 그 위례에 있는 가격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위례 이게 나왔으니까 위례가 지금 위에 보면 이제 그 산으로 이제 녹지로 돼 있는 산이죠. 네. 산 넘어가면 위례잖아요. 네, 여기가 사실죠? 위례입니다. 여기가. 바로 위죠. 네, 여기가 위례 신도시 되겠습니다. 여기가. 위례죠. 네. 위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기시가 이제 겹해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그렇죠. 성남시도 겹해져 있죠. 네, 여기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되겠습니다. 장곡동. 네. 그 위례 아파트 시세를 좀 시세가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지금 현재 얘기하는 입주하는, 거는 입주하는 산성역 포레스티 아파트랑 뭐 한 1, 2억 정도 그 평형대 대비해가지고 1, 2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위례 신도시하고 지금 재건축한 거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럼 위례가 희한하죠. 싸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렇죠. 근데. 위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일단 산성역 포레스티 아파트로 와가지고 가격을 문의를 해보시고, 위례랑 1억, 뭐 2억 분이 차이가 안 나네? 그럼 위례로 가야 되나?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이 산성역 포레스티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8호선 산성역이 위치했습니다. 8호선. 8호선? 네. 예. 이게 이제 잠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산성역이 있어서 지하철이 있다 보니. 역세권 낀 아파트. 그렇죠. 그쪽으로. 산성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위례 신도시 안에 있는 분들이 여기는 교통이 되게 지금 현재 불편하거든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네, 지하철이 없다 보니 여기서 지하철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철의 역세권의 영향. 그건 뭐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맞습니다. 차후에도 계속 역세권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향후 한 5, 6년 아니면 뭐 10년 이내는 제 생각인데 이제 역전이 됩니다. 산성역이 이제 산성역 포레스티아보다는 여기 위례 쪽에서 이제 신도시가 전철 뭐 들어가고 ટ્રે인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여기가 이제 우남역이 생깁니다. 우남역이 내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트랩이 형성이 트랩이 쭉 해서 이게 지금 쭉 해가지고 트랩이 하남까지 갑니다. 네. 하남시까지. 요게 지금 길은 닦여 있어서 그 위에 레일만 깔면 됩니다. 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데도 보면 가운데 길 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강남 신사역에서부터 위례 신사선. 네, 위례 신사선. 그러니까 강남 신사역에서부터 위례까지 오는 그 지하철이 이렇게 여기가 진짜로 만나는데 거기 여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10년 안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선다면 여기가 이제 위례는 뭐 위례 신사선은 요번에 뭐 개발 계획이 이제 거의 확정돼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엔 6년, 7년이면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신분당선 연장되는 게 이제 뭐 내년가 뭐 이렇게 개통 이렇게 하고 나면 바로 위례 신사선. 네. 또 저기 이제 삼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네. 상당히
노선이 좋죠. 사실은 같은 그렇죠. 노선을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강남 신사역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또 10년 있다가 10년 안에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또 여기서부터 또 성남 원도심까지 그것도 노선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장선 들어갑니다.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을지대역도 있고요.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또 뭐 여기 이게 을지대역 하나 생길 것이고 여기 신구대역이 그쪽으로 밑으로 생깁니다. 내려가는군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삼동까지 갑니다. 그렇게 넘어가는군요. 네. 거의 그렇게 따지면은 전철 노선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옆에 영향이 있어서 참 향후에는 여기 원도심이 아마 10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좀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철 거기서 지금 뛰고.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그냥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여기 요 자리에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요 자리에. 근데 이제 남들은 뭐 20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러네. 최고점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하향세로 가서 지금 현재 여기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7억, 8억, 9억 뭐 이렇게 가는데요. 매매가가. 아파트. 아니요, 여기 주택. 주택. 입주권. 입주권이. 네, 입주권이.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밑에는 권리. 지금 진행이 앞에는 지금 뭐 이제 9월달까지 입주라고 하니까 네네네. 재건축 네. 끝났고 여기 밑에는 재개발. 네. 재개발은 지금 어디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개발은 지금 여기 신흥 이동 주택 재개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구역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형성돼 있고요. 요렇게 해서 상당히 형성돼 넓어요. 예, 전체가 다 몇 세대예요? 4천 예정이 4,774세대입니다. 뭐 하면 5천 세대야. 네. 어떻게? 그래서 이제 포레스티아보다는 조금 더 큰데 이제 거기에는 조금의 그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임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위치가 임대 아파트 단지인데 의무 때문에 그 의무 비율 때문에 거기다 짓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행사가 LH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는 자이하고 푸르지오인데 시행사가 LH다 보니까 이제 임대 아파트를 졌고 그러다 보니 또 좋은 점은 5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후 5년이 되면. 그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주가 다 끝나면 단일 아파트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4,774세대입니다. 야, 그럼 앞에하고 뒤에 한번 그것만 해도 만 세대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0년 후를 보면 이제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여기 좀 더 키워보면 10년 후에 더 좋은 방향. 여기가 4,000세대. 네, 4천 뭐 한 5약 5천. 네. 밑에도 여기가 뭐 거의 약 5천 거의 뭐. 4,700. 네. 여기가 또 한 3,000. 아까 뭐 거기도 지금 네. 관리처분 나왔다고.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내년부터 2주 시작합니다. 2주하고 이제 뭐 철거 들어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개가 여기는 몇 세대예요? 거기로 관리처분 난. 여기가 지금 3,000몇 세대. 어이야, 다 합하면 13,000세대네. 네. 12,000세대. 거의 뭐 미래 신도시의 한 3분의 1. 신도시는 안 돼도 뭐 지구 단위 하나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 이제 좀 이 원도심, 이 성남 원도심, 성남 여기 원도심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모여 있는 새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트라이앵글로 해가지고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성역, 산성역, 네, 여기 8호선 산성역이 아주 산성역입니다. 딱 꼭지점이네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원도심 내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구역이 많습니다. 뭐, 요번에 이제 발표한 2030 그 성남시 기본 도시개발 작년에가 나왔더라고요. 네, 작년 4월 달에 나왔는데, 이제 올해는 뭐 이제 2035 계획도 나왔지만. 2035 기본 계획 네. 나왔죠. 그때 2030 계획에서는 여기가 1단계입니다. 요 두 개가 1단계로 해가지고 재개발을 진행을 하겠다. 발표만 났습니다. 발표만 난 거예요? 구역 지정도 안 됐고, 조합 설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조합도 설립이 안 돼 있어요? 네. 아따 조합 설립하고 그거 언제 한대요? 그냥 예비 구역입니다. 예비 구역인데 가격이 7억 5천 정도 합니다. 주택 6억 5천에서 7억 5천 사이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이 네.
그 주택 가격 얘기하시는 건 몇 평 정도 받을 수 20평짜리. 20평대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아니, 그냥 여기에 요 점 하나가 주택입니다. 예. 요게 지하 1층, 2층 해가지고 세 가구가 살고 있는, 예, 그런 20평짜리 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렇게 탁 쪼개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주해줬도 다 이주했다고 해야 되나? 뭐 네, 옛날에 이제 그 주택이죠. 예, 1970년도에 이제 그 서울에서 청계천 도시개발하면서 그쪽에 살던 분들을 다 이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새끼줄로 20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분양했던 곳입니다. 땅만. 그러니까 땅만 네. 했던 데 갖고 참 그래서 사연 많은 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 다 20평입니다. 그냥 평균으로 20평. 그러네. 뭐 그렇게 쪼개갖고 다 여기 거니까.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 뭐. 그 중에 이제 뭐 옆에 있는 집을 사서 40평에 집 올리는 것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노후도를 따지면은 거의 뭐 30년 된 집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70년도부터 지어졌겠으니까. 오래돼서 이제 빨리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1단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태평 3동이라 그래서 여기가. 거기는 제가 한번 가봤던 적이 네, 있어요.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가 좀 높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흥 3동도 2단계. 그 다음에 이쪽에 상대원 1, 3동도 2단계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2030 계획에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재개발을 하겠다고 구역을 예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 기존에 있는 걸 하겠다고 일단은 거기는 그대로 하는 걸로 이제 잡아놨는데. 네, 기존에. 그럼 1단계는 지금 조합도 설립이 안 되고 2단계는 저 위는 조합이 설립이 돼 있죠? 예, 여기는 그러니까 태평중학교 있는 데 쪽에 있는 거는. 이쪽도 조합 설립 없어요. 조합 설립 없는 데 있나? 네. 2단계라서. 아직 그런 구역 건가요? 지정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개발 얘기 많이 있었는데. 추진위원회만 있죠. 위원회만 있는 건가요? 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기 지금 그 수진 1동하고 여기 신흥 1동 요 두 군데에서 지금 곧 구역 지정됩니다. 구역 지정이. 지금 공람공고하고 있어요. 구역 지정하면 네, 구역 지정해주면 이제 조합 설립 이제 그 조합원 모집하고 그렇죠. 조합 그 운영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네. 하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 1단계하고 2단계가 지금 그 민관합동으로 재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요번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네. 민관합동 얘기는. 민영이 아니라 민영은 이제 요런 산성동 같은 경우에 이제 민영 재개발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1단계, 2단계 요 단계는 저기 민관합동. 요번에 민관합동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뭐 재건축은 좀 낫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많이 지체되잖아요. 성남도 마찬가지고. 네. 얘기 나온 지 한참 됐죠. 맞습니다. 한 20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저거 더 됐을지도 몰라 저거. 저희가 이제 15년 전에 들어와서 발을 못 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한참 전에부터 얘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한 20년 맞습니다. 넘었다고 보면. 네. 근데 아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 거기 투자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네. 그게 언제 때입니다. 10년 넘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LH가 이제 1차적으로 1단계는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라고 해서 민관합동으로 해가지고 1단계라고 해서 지금 그 입주를 해서 8년 차가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성남 단대 푸르지오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중앙동 롯데캐슬 아파트. 거기가 민관 합동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동 힐스테이트. 요 세 군데가 예전 성남시에서 그 발표한 2010 계획에서 1단계였습니다. 1단계, 1단계, 1단계.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1단계. 그때 당시에 2단계가 여기 신흥이동, 금강동, 그 다음에 여기 중 3구역 해가지고 여기가 2단계였습니다. 요렇게. 근데 1단계는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2단계가 그렇죠. 이제 1단계로 올라가겠죠. 세월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1단계는 입주해서 이제 8년이 지났고, 8년이 지났으니 2단계가 지금 현재 이제 다 헐린 그게 되겠죠. 이게 다 헐렸고요. 다 올렸고. 여기도 다 지금 헐렸고요. 이제 집이 없다는 거죠. 지도상에. 그렇죠. 없지만. 여기도 다 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도를 조금 바꿔보면 그게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뷰로. 보시면 요렇게 아파트 배치가 이제 저렇게 됐다는 여기 이제 거죠. 금강동, 그러네요. 성남 2편 한 세상 22년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중앙동. 아,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지도로는 벌써 다 코롱하랄채. 계획이 나온 거라서 다 저렇게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빈 땅이고 지금 여기는 아마 1, 2, 3층은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여기는 2022년도 9월 뭐 11월 뭐 이런 거라 지금 입주 예정일이. 근데 이제 신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빈 땅입니다. 빈 땅이고 네. 도로만 그래서 얹어져 있는 상태. 2023년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흥 이동 아니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얘기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24평이 지금 신흥 이동 같은 경우에 네. 24평 받을 수 있는 거를 투자를 만약에 하시는 생각이 있다. 네. 아, 미래 가치를 보면 아까 산정역도 있고 네. 뭐 주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투자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라든지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일단 투자 금액은 지금 다 모든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된 겁니다. 모든 단계가 다 끝났고 그렇죠. 뭐 관리처분에다가 뭐 청산까지 뭐 이사도 다 청산만 했고, 나중이니까. 네, 이사도 다 나갔고 세입자들 이사 다 나가고 건물까지 다 부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변동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변동사항이었고 어떤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을 때는 이제 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기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밑에 또 하이, 쌓인 것들 하이 리스크, 하이 되니까. 리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스크가 없으면 없을수록 내 돈은 많이 들어가고 대신에 안정적이죠. 그렇죠. 리스크.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들어와서 그 다음 거 보고 또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요 신흥 이동 그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주변 시세. 그중 하나가 이제 포레스티아를 제일 하겠네요. 네, 뭐, 포레스티아가 있으니까. 딱 버티고 있습니다. 길 하나, 그러니까 왕복 6차선이거든요. 네. 6차선 사이로 두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25평짜리가 지금 아까 9.5에서 뭐 10억 정도 10억 하기 정도. 때문에 9.5억인데 여기는 추가 분담금을 다 합쳐서 모든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다 합치면 합해보면 한 7억 5천 정도 됩니다. 7억 5천 정도. 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여기 아까 1단계 재개발로 입주한 지 8년 8년 됐다는 된 거. 곳 있죠? 네. 네, 여기가 지금 현재 8억 5천 정도에 형성돼 있어요. 오. 매물이 없어요. 그 전철역이 있어서 그러나요? 여기 아니 전철은 밑에 있는데. 여기 아니요. 여기 지금 남한산성역이 있군요. 남한산성역이 있습니다. 있고 천여 세대거든요. 근데 이 단지가 좀 작아요. 작은데도 지금 새 아파트가 없어서 지금 입주한 지 8년 된 게 제일 새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새 거가 된 제일 겁니다. 세가 됐죠. 예. 아 지대도 높더라고 저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대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스카이로 네. 보죠. 여기 보시면은 남한산성역도 원래 지대가 높은데 있는 거. 여기는 역도 높고. 산성역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로 오다 보면은 제일 올라가다 이렇게 예전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을 잘 못 느끼시는데 충무로 가 보시면 지하로 2단으로 내려가죠. 예. 충무로요. 맞아요. 거기처럼 여기도 깊습니다. 무슨 말이야? 높아가지고 이게 네. 하나도 안 되고 하나 더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또 하나 조금 또 걸어서 또 에스컬레이터 내려가야 돌아야 돼요. 됩니다. 상당히 GTX 여기 깊습니다. 그러거든요. GTX가 해발 하도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또 들어가 네, 두 번, 네. 세 번씩 들어가잖아요. 좀 깊습니다. 깊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이고요. 요렇게. 이걸 뭐 전체적으로 그냥 보여드리면, 성남은 어떻게 보면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구릉지. 예전에는 정말 교통 안 좋았어요.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오르다 네. 내렸다 지금. 요게, 길도 좁고. 예, 요게 골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골짜기고요. 요렇게가. 네. 이렇게가 능선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다 예. 보니 여기가 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네요. 그 산 꼭대기, 중간이니까. 예, 중간이니까 산 꼭대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 보면은 뭐 이제 그 수진 2동, 수진 1동, 그다음에 신흥 1동, 신흥 3동을 보면은 꼭대기에는 녹지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신흥 2동만 여기다가 녹지가 있네. 공원을 거기는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그나마 산같이 보이네요. 예,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산이 있고요. 요거는 남쪽에 공원이 있고요. 한번 보니까는 높게도 축대 싸가지고 높게도 올려놨더라고요. 네, 여기는 지금 건축 기술. 이 차도에서 보게 되면 그 산성역 포레스티 아파트 그 동에 1층이 한 5층 높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도로에서 보면 한번 했잖아요.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와 이거 높아. 5층 높이입니다. 5층 높이. 그 앞에가 아까 이제 상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여기 상가.
그 상가는 그 분양할 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에 나왔습니까, 여기요? 상가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예전에 단지 내 상가죠. 예, 단지 내 상가인데 예전에는 상가가 요렇게 있었고 요쪽에는 6개가 있었어요. 요렇게 거기에는 상가가 조그맣게 조그맣게 6개. 1층 6개. 근데 요쪽은 막 1, 2층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 예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문, 요쪽이 후문 요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산성역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저기가 더 좋지. 예, 성문이 재건축을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상가를 요렇게 짓고 요렇게 지었습니다. 저쪽이 5층짜리로. 좋겠죠. 네. 아, 5층짜리 줬다고요? 네, 거기다가? 이쪽도 5층, 이쪽도 5층입니다. 어우, 근데 야. 이쪽은 후면이 있어서 좀 큽니다. 이쪽은 후면이 없고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두 개 라인이냐, 그냥 101호 104에서 끝이냐, 아니면 뒤에 이제 그렇죠. 예, 이쪽은 뒤에 더 있습니다. 뒤로 가서. 네. 그냥. 그리고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 위례 신도시랑 거의 맞먹습니다. 어느 1층이 정도예요? 전용 면적 13평짜리가 한 14억 정도 입찰됐습니다. 전용면적으로. 네. 야, 그러면 평당 그냥 분양 면적으로는 5천 가까이. 5천 뭐 넘을 수도 있고 뭐 5천은 되겠네요, 최소한. 전용으로 지금 따지면 그렇지만 전용으로 1억이니까 전용률이 한 50%? 그렇죠. 그러니까 50%면은 한 근 1억 9천에서 1억 사이 그렇게 전용으로 되겠네요. 따진다면 그 정도 됩니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산성역이 있다 보니까 산성역에서 이제 그 수요를 바라보고 여기 1층에는 부동산이 다 찼어요. 거기는 공실이 또 없어요. 뒷라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아파트 없고 상가도 많지 않을 것이고 거기다 길목 잡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인기가 있겠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부동산은 3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쏠리는 거죠, 뭐 저쪽으로. 네. 그게 이제 월세가 한 500에서 600을 달라니까 500에서 600. 저 위도 그래요? 네, 아, 똑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위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위로 찼습니다. 간 사람이 무조건 행이지. 네, 그래서 여기가 다 찼습니다. 밑에를 뭐 감안을 해줘도 네, 그래서 여기는 1층이 거의 다 찼고요. 공실이 없고. 이쪽은 1층이 한 70%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 거기 상가가 또 많이 들어와서 뭐 편의점부터 해서 뭐 먹거리도 좀 들어오고 부동산 편의점도 좀 많이 들어와야 주민들도 사실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상가가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쪽이 좀 너무 취약하지 않을까?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쪽이 이제 나중에 되면 더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왜냐하면 상가가 많고 그다음에 길 건너편도 좀 상가가 좀 있고. 그렇긴 하죠. 이쪽은 이제 이쪽에 재개발 때문에 이쪽이 다 헐릴 것이고 여기만 상가가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뭐 한 40평 뭐 이렇게 조그만 4층 5층짜리 그렇게 돼 대지가 고만고만한 거 따야죠. 고만고만한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상가에 뭐 들어서지는 못하겠네. 네. 이렇게 그러면 요번에 재개발하면서 거기는 빠졌군요. 상가에. 네, 요쪽은 산성 빠지고 그 뒤만 된 거군요. 네, 고가를 맞습니다. 접하지 못하고. 네, 요쪽은 상가를 그냥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 영업 보상이니 뭐 네, 이런 것들 이거저거 보상 때문에 따지고 나면 돈이 많이 그러면 들어가지고. 예,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길목만 이게 딱 빼고 그냥 뒤로. 어차피 뭐 주거지에 뭐 또 도로까지 접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뭐 그 재개발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성동 재개발인데 진짜 여기는 이제 산성역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구역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잘립니다. 잘려서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구역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잘리는 거네요. 예, 이렇게 그 도로는 됩니다. 이제 거기로 내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도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분할이 돼요. 나눠져요. 네. 나눠진다고요. 왜냐 큰 도로로 이게 잘리는 이유는 이 뒤쪽이 다 존치하는 빌라 단지입니다. 아. 여기 빌라가 새 빌라가 이쪽은 신축 빌라가 엄청 많고요. 지은 지 10년 미만 뭐 이런 것들. 이쪽은 또 구축 빌라가 좀 많아요. 아, 그건 좀 안 좋다. 예, 그래서 이게 막지도 모양이 못하겠네. 예, 그래서 여기 길을 크게 뚫어줍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가 되지. 나눠집니다. 그럼 나눠지지. 근데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아, 내 아파트 신청한 게 어떻게 될지 25평 신청한 게 여기 될지 그거는 복불복이 되겠습니다. 그 동호수는 언제 나오게 되죠, 그게? 동호수 추첨은 일단 관리처분 할 때? 관리처분 전에 나오잖아요.
아니, 동호수 지정. 아니, 동호수 지정. 지정은 보통 보면은 이제 관리처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 모르고 이제 다 받고 나중에 좀 알겠고. 네. 그래서 이쪽이 뭐,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이제 관리처분인가 딱 떨어지는 순간, 조합원 지형도 금지. 똑같습니다. 이쪽이랑 똑같이, 네, 그러네요.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직권탈 맞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이쪽도 지금 아마 한참 막 주거니 받고 하면서 좀 외부 되는데. 투자자분이 한 50% 이상은 지금 외부 투자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 시까지는 물건이 나오질 나올 않겠죠. 수가 없죠. 네.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들어가면 이제 5년 내로 끝날 확률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뭐 조합 설립할 때도 아예 아니고 이제 지금 다 여기를 끝났는데. 좀 선호하신 분들은 그냥 요 산성역 네. 요거를 큰 메리트로 봤어요. 역에서 가까운 거. 그럼 지금 거기는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세는 지금 25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추가 분담금 다 다 합친, 합해서. 합친 금액이 아까 한, 7억 5천 정도 나왔었잖아요. 예, 여기는 한 8억 5천 정도. 8억 5천 정도. 네. 옆에는 이제 9억 5천 9억 5천. 정도니까. 왜냐면 이제 더 새 여기는 거에다가 뭐 한 6년, 7년 더 있어야 되니까. 더 있다가 그 대신 더 새 거기도 이제 하죠. 어차피 네. 근데 그 돈이 거의 목돈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이주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좀 껴있긴 한데. 보증금은 어차피 얼마 뭐- 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한 층당 뭐 한 7천, 8천. 그래도 많이 있는 거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왜 거네. 지하철 여기 있으니까. 네, 서울 여기는- 같은데 뭐 3천, 2천. 그 예전에 이제 신흥 이동이 그랬습니다. 여기 신흥 이동에 한 층이 4층이면 정말 잘 받은 층이었어요. 그렇죠. 4층. 그거 그나마도 여기가- 들어와주면 고마운. 네, 맞습니다. 여기는 옛날 전세 가격이 한 층에 4천 정도 했었습니다. 그 4천짜리인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더 안 들어오겠죠, 거기는 뭐. 300에 30짜리 보여주로 막 여기가 좀 언덕이거든요. 언덕을 막 뛰어다녔던 그런 아이러니한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치. 사는 분은 같은 돈이면 이제 깨끗한 데서 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또 에피소드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15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15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내에서 이게 이제 차도 안 다니는 이런 골목이거든요. 차도 네. 못 들어가요. 이사도 거의 뭐 차가 들어야 되는. 네, 그런 지게차가 못 들어가. 네. 그게 차가 못 들어오니까. 차 다니는 길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들고 와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불난 거를 딱 3번 봤습니다. 화재가 화재가 안 납니다. 참 그거는 그만큼 조심하고 또 그만큼 하는 거겠죠. 네, 거기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게 이제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죠. 저기 네. 화재 나면 저 붙어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게 15년 동안 제가 딱 3번 봤습니다. 불난 거. 여기에 무슨 슈퍼에서 불난 거, 여기에 누구 또 지하에서 조금 불난 거. 근데 불도 금방 꺼집니다. 옆에서 바로 알아서 그러. 네, 뭐 그냥 바로 막 외행하고 성남시에서 와가지고. 잘 하는 거죠. 네. 지자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경 쓰고 있다는 그리고 또 얘기죠. 뭐 그냥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도로들이 있는데요. 이 성남 원도심이 전국에서 제설이 제일 잘합니다. 눈이 여긴 잘해야 돼. 예, 눈이 올 것 하도 많아서 맞습니다. 이게 언덕이고 고바이고 뭐 이렇게 고바이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진짜 잘해야 돼요. 눈만 내 조금이라도 흩날리면 일단 그냥 제설차가 나갑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제설 안 그러면 여기 장비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 성남시가 사실 재정적으로 빵빵하잖아요. 여기 분당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분당구가 성남시 분당구 네. 구가 있잖아요. 분당구가 지금 거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원도심도 이제 위치상으로는 이쪽이 이제 이 밑으로 나가면 이제 분당이고요. 네, 그렇죠. 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서울 아니면 위례 뭐 위례 이렇게 되기 신도시가 때문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상으로는 정말 좋죠.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전철도 그렇고 좀 3호선, 4호선 뭐 네, 그다음에 그렇게 뭐 예, 여러 가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8호선. 것들 네. 서울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의 덕을 톡톡히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 아파트가 뭐 몇천 세대씩 이렇게 계속 들었으면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10년이면 뭐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거를 보니까 느끼는 게, 예전에 그런 모습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렇죠. 천재기백이 일어나고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죠. 저번 한번 갔다가 보고. 네. 도로가 이제 넓혀지면서, 뭐,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뭐,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넓히니까, 넓히고, 아파트 새로 짓고, 근데 또 구름지다 보니까는 아파트가 평지만 있으면 이제 뭐 좀 짓기는 어려운지 몰라도 이렇게 높게 줘놓으니까 또, 그런 대로 또 괜찮더라고요. 네, 예. 일단 여기 여기 이 도로에서 보게 되면 5층이 1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층 높이에 아니라 축대가 쌓여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축대를 5층 정도 쌓았기 참, 때문에 그래서 건축 기술이. 이 뒤에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대가 딱 높게 있으니까, 그냥 위협가? 뭐, 좀 그랬던 느낌이 있었어요. 네. 지나가면서 보자. 그래서 참.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성남 원도심은 구도심이라 그러고 그런데 구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여기 구도심, 성남 분당은 또 분당. 이제 여기 이제 분당 나누도만요, 이게. 여기 이제 분당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원도심이 되는 거죠. 원도심인데 지금은 뭐 조금 기반시설이 조금 약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10년 후가 되면 아마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여기 아파트 단지, 여기 아파트 단지. 지금 현재 있는 거 여기 또 아파트 단지. 좀 까맣게 보이는 단독주택은 전부 아파트로 바뀌네요. 그렇죠. 여기 전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게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아니, 그래야 되기는 하는데, 예.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 전부터 입지라도 원래부터 잡혀있던 데라서. 계획은 뭐, 잡혀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2030 계획에서 된 곳들은 저희가 한 15년 있다 보니까는 1단계 하고 나서 2단계를 잠깐 멈췄었는데, 그래도 계획에 들어있으니까는 또 하겠죠. 허물더라고요. 그래서, 허물고. 그래서 이제 2030 계획에 1단계로 지정된 곳이 뭐 진행이 되면 일단 두 개가 나오면 이제 2단계 이제 그다음 또 그렇죠. 한 3년 정도 이제 텀을 두고 그게 이제 3년을 텀을 두는 이유가 이제 뭐 이주 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또 하나 순환식이라고 하죠. 순환 재개발용 임대 아파트를 줘서 그래서 이제 민간합동으로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전환 순환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놨다 하면 또 다른 사람 들어갔다 놨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신흥 2동 그다음에 여기가 중3구역, 중1구역, 그 다음에 여기가 금강구역. 요 세 군데가 지금 여기 31단지하고요. 위례. 여기 35단지. 요쪽으로 지금 이주를 해서 가 있어요. 근데 이제 3년 후에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나오면 또 딴 단지가 또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1단계가 하고 또 들어가죠. 들어가는 겁니다. 1단계가. 순환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줘놓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게 지어지면 얘네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고 얘네들은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3년 텀을 두는 겁니다. 짓는 3년 텀. 네. 텀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지금 그렇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벌써 저희 잠깐 쉬었다 하죠.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한번 좀 보고요. 질문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뭐. 네. 혹시 성남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아니어도 성남에 관계되는 거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채팅방에 질문 넣어주시면요 한번 보고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쏟아내겠습니다. 네. 있는 대로 다 빼보자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좀 한번 올려주시고요. 없으면 저는 잠깐 좀 쉬었다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질문이 아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10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잔 먹으면 10분 가죠? 이 방송도 벌써 제가 1시간이 했다는 게 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뭐. 참 얘기 많이 나눴어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 전반적인 거 지금 뭐
다 애우셨을 것 같아. 이제 여기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름만 좀 헷갈리지, 뭐, 개발, 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거의, 하여튼 시세도 뭐, 거의 꽤 차고 계실 것 같고요. 성남 원더심은 이제 향후에 10년 안에 아마 천지 개벽을 하지 않을까 그럴 것 싶어요. 같으네요. 지금 뭐, 그 전에 보셨던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채팅방에 질문 나온 게 있네요. 보니까 성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2년에서 4년 후에 입주 가능한 지역이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가 봐요. 좀 있을까요, 여기가? 좀? 네,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도로 설명을 시켜드리면,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에서 4년이니까 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라인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가 이제 성남이 이제 메인 도로네요. 네, 여기 이제 그 지하철 8호선 다니는 그 길인데, 여기가 수정구고요. 네. 여기가 중원구입니다. 중원구. 요 밑에가 중원구인데, 이제 이쪽이 투기구 LG구예요. 거기, 저 경계를 기준을 해서? 네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1단계는 투기구 LG구라서 이거는 그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거래가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중원구인데 이쪽은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요 중원구 쪽에 지금 있는 여기 금강 요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아파트 저렇게 젖어 있네. 네, 금빛 그람매종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22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2년, 2년 후에 여기에 입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코오롱 하늘채거든요. 코오롱, 시공사가 코오롱이고요. 비슷할 때 입주하나 봐요? 네, 입주합니다. 예, 2022년도에 입주합니다. 그래서 시세는 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물건. 조합원 물건만 지금 현재 거래될 수 있고요.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에 뭐 7억에서 지금 뭐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전체 들어간 추가분담도 합친 금액이 7억에서 8억 사이. 예. 그건 이제 동호수 나온 거에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요 지하철역 단대오구역 가까운 쪽에 있는 요쪽이 이제 1단지인데, 요쪽에 있는 게 거의 뭐 한 7억 5천 뭐 이 정도 수준 되고요. 뭐 지금 얘기하신 건 24평 기준? 네, 25평 기준입니다. 59 타입이 그렇습니다. 이쪽은 또 반대로 여기 지하철에서 좀 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단지라도 차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요 사이가 1억 정도 차이입니다. 1억. 이거야, 많이 나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요쪽은 아마 한 6억 5천 가지고도 잡을 수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전철하고 얘기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고 좀 그런 건 없어요, 거기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구대역이 그 위신사 연장선. 연장선, 뭐 아까 비슷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네. 거기 예정?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10년 후. 네. 아니, 뭐, 아파트 입주하면 뭐, 4년, 6년, 8년, 10년 금방 가니까. 10년 후에 되게 되면 이제 이쪽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이쪽이 지금 이쪽보다 가격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6억 5천 정도, 6.5에 좀 잡을 수 있고요. 이쪽은 뭐 한 7억에서 뭐 7.5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도 또 있고. 네, 거기도 이제 신흥역. 네, 신흥역이 있는데 이제 역을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라오도고. 그리고 여기는 좀 언덕이고요. 여기는 오르막길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는 좀 평지입니다. 평지에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말 맞다나 지금 뭐 7억에서 8억 정도. 추가 분담금 다 합친 게. 네, 근데 별 차이 안 나요. 네, 별 차이 안 납니다. 여기는 이제 좋은 쪽만 그렇고 이쪽은 이제 차이가 좀 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별 차이가 없겠네. 거기 어차피 다 가까워서 밑에는. 요 두 단지는 근데 하나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이 조합원들 물건이 이제 추가 분담금 합쳐가지고 현금으로 뭐 6억 5천, 뭐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조합원들이 입주권은. 원래 다 줘야 되잖아요, 그도. 그렇죠. 그래야 뭐 등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조정 지역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 1년 6개월이 걸려 있는 곳이에요. 전매. 그렇지. 전매가 1년 6개월이거든요.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여기가 작년 4월 달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달이면 얼마 없으면 풀어지네. 예.
청약 통장으로 거래가 당첨된 가능해지네요. 분양권이 전매가 풀립니다. 전매가 풀리네. 그게 이제 10월 달부터 풀리기 때문에 그게. 네, 여기 같은 그럼 경우 앞에는 투기가 해지기로 해서 안 되는데 앞에 그렇죠. 풀어지는 거네. 네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밑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소액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6억에서 7억 정도 현금이 필요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일반 분양 네. 계약금 이제 10%, 그러니까 25평에 5억에 분양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5천만 필요하겠죠. 5천에다가 플러스 피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피가 이제 한 2억이 붙겠죠. 피가 2억 정도 해서. 네, 그래서 일반 분양가 5억에다가 피를 2억을 내서 7억. 7억 주. 그래서 이제 7억 정도의 시세가 네, 되는데.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미래는 입주하면 얼마라고 볼 거예요? 제가? 그거는 그게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략 주변이 뭐 보니까 아까 보니까 한 9억 뭐 이렇게 보는데 네, 여기도 뭐 여기 일단은 앞에 있어서 예, 9억까지는 뒤처질 이유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9억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산성역 포레스티 아파트가 9.5에서 10억 정도 가기 때문에 예, 여기는 이제 대신 뭐 조금 저 중원구 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9억까지는 맥시멈 9억까지는 좀 오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같은 역에 2년 끼고 후, 있어서 뭐 3년 후 이렇게 되면 또 새 거기도 하고 네. 뭐 새 입지가 아파트.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5천에다가 피 2억 하면은 2억 5천 2억 5천으로 2.5로 원래는 7억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2.5로 분양권 전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을 정식으로 사서 나중에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중도금은 잔금이라든지 전부 다 대출로. 대출이니까 네. 이제 승계 받고 네. 나중에 잔금 넣는 걸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정식으로 입주할 때 잔금 그거 내면 괜찮네요. 돼요. 입주시 30% 내면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소액 갖고 들어갈 수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소액으로 가장 빨리 아까 문의해 주신 그분처럼 2년에서 4년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이제 일단 2년 안에 입주할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투과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분양을 소액으로 살까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거래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렇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은 지위 양도가 없습니다. 여기 금지가. 자, 조합원 거에 대해서는 네, 여기가 한 2017년 번이지 한 번. 아니요. 여기는 2017년도 6월 26일 날 2017년도 6월 26일 날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 투과 지역 되기 전에 지정되기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네. 근데 원래 사람은 없는 거지 그 다음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아니요, 그런 거. 그럼 계속 되는 전매할 거구나.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라서. 예,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조합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냥 무조건 전매 제한이에요. 투과 지역 딱 투기 되는 가지고 순간 그렇지. 등기 때까지예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 인가 일 기준부터 전매 제한이거든요. 근데 이미 투과 지역 전에 관리처분 있으니까.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잘 아셨죠? 다른 분들도 저같이 헷갈리죠. 뭐 2년에서 4년이니까 뭐 요쪽은 2년이고요.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요쪽 메인도를 그런 기점으로 해서 네. 경계가 돼서 네, 여기가 이제 메인 네, 지하철 전철이 지하철 경계선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쪽하고 요쪽이 2년, 2년이고 요쪽이 3년, 3년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입주 정리하시면 가능하니까. 되겠네요. 근데 이제 금액 자금 계획이나 이런 걸 따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결국 뭐 2년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뭐 저희가 여기 뭐 부동산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단적인 예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예, 여기 이제 성남 단대 푸르지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중앙동 롯데캐슬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조금 옛날 1단계 재개발이라고 했던 네, 곳. 아까 했던 예, 거. 입주하고 8년 지난 곳이 여기거든요. 근데 시세 차이가 좀 나는군요, 지금. 조합원 그러니까 분양가가 똑같았어요. 네, 일반 그때 분양가가 뭐 다 똑같았어요.
지금도 분양가가. 아파트 뭐 대부분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요쪽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7억이다. 네. 그럼 여기는 7.5, 거긴 8억? 여긴 8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 50%. 천철만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왜 여기도 지하철역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지하철 가깝고 이유가 여기도 있어요? 지하철이 조금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언덕입니다. 언덕. 아니, 좀 떨어져서 그렇다고 치고. 언덕이라서 좀 오르막길이 네, 있다고 오르막길에 올라가서. 있는 그거라서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하고는 가까운데 이 바로 붙어 있는데. 단지 이 가는 도로가 고가에다가 도로 네, 넓어서. 이 길이 안 좋아. 2차선입니다. 단지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라고 편도 있죠. 그럴까요? 이런 얘기. 네. 왕고 4차선 얘기하는 네, 네. 거죠. 근데 여기 좁구나.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왕복 6차선. 8차선. 8차선입니다. 8차선. 아, 8차선에서 바뀌는 게.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지하철역은 거의 똑같이 가깝고요. 여기도 차량 단적으로 이동할 때, 나올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밀리는구나. 나올 때, 대로에 진입할 때,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네, 그렇게 따져서 제가 이제 이쪽 아이고야, 그것도 보통 이쪽이 스트레스 아닐 거예요. 여기가 단대 쇼핑이 있는 곳인데 요 도로가 4차선이거든요. 네.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5,300세대인데 아이고야. 어떻게 서울을 여기 가려면 세대야. 서울을 가려면 이렇게 그거 해야 타고 되는데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미리 나와야 가려면. 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요쪽이 2차선이에요. 2차선. 근데 버스도 다녀요. 버스 하나 잡아고 나면 이제 네. 자가용 하나밖에 없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차선입니다. 여기도 2차선. 그 메인 도로 나오는 그 진입로가 좁구나. 그렇습니다. 세대는 잔뜩 져놨는데 지금. 그리고 또 요쪽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쪽이 이제 코롱 하늘채인데 요쪽이 이제 27층 28층짜리를 짓거든요. 근데 높겠어요. 여기가 도한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놨거든요. 아직 인가는 안 떨어졌는데 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근데 38층짜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아파트처럼 느껴집니다. 가려서. 여기가 38층, 여긴 27층. 아니, 앞이라 괜찮아요. 이거 38층짜리가 가리죠. 이 큰 그렇지. 도로에서. 앞에, 큰 도로에서 봤을 때는 이 아파트 뒷면이 되잖아요. 아파트가 안 보입니다. 아파트가 안 보이겠죠. 그럼 이면도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나요? 네, 그런 어차피 단점- 뒤쪽이라서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거예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좋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앞쪽이 아니라서 저거 앞에 들어섰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뒤가 문제네. 그 앞에가. 아니 그게 이쪽에 38층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 행길 건너편화가 이제 문제에서 상가. 여기 38층 다 어두워지겠네, 다. 38층. 아니요, 이 메인 도로고요. 메인 도로니까 38층짜리가 들었으면 여기는 가리죠. 가리죠. 도로에서는 당연히 가리겠죠. 그래서 이면도로 아파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그렇긴 하겠네. 지나가다 아파트 그렇게 보이는 게 좋은데 그렇죠. 보면 완전 뒤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여지지가 않는 그런 생활하는 게 데 큰 있습니다. 무리는 없지만 하여간 교통 혼자 또 꽤 그렇게 따지면 도로 저거 더 넓혀야 되게 생겼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단대 쇼핑이 있어서 이쪽이 여기 이제 헐질 못해요. 그 앞에도 뭐 개발하면서 뭐 또 도로 더 넓혀야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지금 나온 대안이 이제 이 외곽으로 돌아서 아이고야 그거 언제 이렇게 산성역으로 언제 오는 갑니까? 겁니다. 그거 언제 돌아서 여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순환선 같이 비슷하게 외곽으로 해준다는 얘기인데 네네. 여기 5,300세대가 이게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이게 단일 단지. 그건 그렇. 어떻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듣다 보니까 도움되는 얘기가 많네요. 그 개발 계획도 뒤쪽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안 보이니까 그 영향을 바로 받네요. 네, 이쪽 코롱 하늘채가 조금 그런 그다음에 면에서 이 앞쪽에 개발이 돼버리면 38층짜리가 올랐으면 이제 앞에 보면 보통 개발되면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근데 거기 이제 1, 2, 3, 4, 이런 데가 편의시설에 다 들어오잖아요. 네, 일단은 내가 그런데 쓸 수 있는 뭐 38층이고 여기는 27층이잖아요.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내가 사는데 주변에 가면 상가가 넓게 쫙 물론 공실이 안 돼야 되겠지만 쭉 네네네. 있어서
간단하게 쇼핑도 하고, 뭐, 먹는 것도 먹고, 뭐, 편의시설도 쓸 수 있다면, 그러다면 저렇게 크면 뭐, 스포츠 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쪽에가 좀 가격이 좀 좋았어요. 이게 왜냐면 평지에다가 이제 뭐 지하철역 가깝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됐고 지금 여기 이쪽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신흥 이동보다 네. 더 높게 형성된 가격도 나와요. 물건은. 신흥 이동이 지금 현재는 지대가 확실히 높죠. 네, 지대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언덕입니다. 이 방향으로 언덕인데 라인을 2개만 잡습니다. 언덕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돼가지고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거를 이 주택을 허물고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를 하나 짓고 평탄을 해서 공원을 지어요. 중간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짓고. 단차를 이용해서 또 뭐 하고. 커뮤니티 시설 넣고 주차장 넣고 그 위에 이렇게 또 집니다. 짓고. 예, 이게 2개 라인입니다. 아파트가 중간에 이 고점을 향해서 2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씩으로 해서 쭉 짓고 또 구위가 좀 높여서 쭉 짓고 네. 햇볕 다 받도록. 아, 그렇죠. 이렇게 2개 라인으로 그래서 그 밑에 지어서 커뮤니티 센터를 줘버리고 네. 밑에는 그다음에 분양 시작 안 되고 뭐 낮으니까 햇볕 안 들어오는 데는. 그리고 또 좀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좀 이제 깊숙이 설명을 시켜드리면 건폐율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그 신흥이동 같은 경우에 17.3%인가 그렇게 됩니다. 17.3%. 그리고 건폐율이 이쪽은 거의 뭐 한 22% 정도 돼요. 높네. 다닥다닥 22%면, 붙었습니다. 붙어 있다는 네. 이쪽이 지금 한 쾌적하죠 아무래도 건폐율. 네, 이쪽이 한 20% 정도, 20점 몇, 한 근 21%?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여기는 뭐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동간거리가 사실상 여기가 더 넓어요. 근데 또 더 높게도 올라갈 테지만 하여간. 네. 층수는 비슷해요. 그래요? 그럼 더 용적률은 쾌적하겠네요.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이 더 쾌적합니다. 쾌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를 여기다 품고 있고, 그러네. 초품화 아파트.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중학교는 여기 서중이 있습니다. 성남 여중도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고 옆에도 바로 서중. 붙어 있기도 하고. 서중. 이 학군도 괜찮네요. 네, 성남 고등학교도 서중학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근데 이게 성남 고등학교가. 원도심에는 고등학교가 참 이 고등학교 옛날에 잘못 물어봤나 보다. 멀리 있나 봐. 그래요? 몇 개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쪽에 이제 고등학교 단지가 있고 여기 여자 고등학교 성남여고 있고. 여기 성일정보고 그러니까 여기 성일고등학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쪽에 금강동 쪽에 요쪽에 그 레미안 앞에 그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여자 고등학교 그러고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좀 많지는 않고. 그래서 여기 수정구에 있는 요쪽에 있는 그 고등학교 인구는 배구는 많은데. 네. 요쪽으로 갑니다. 넘어가서. 위례 한빛고등학교. 그 넘어가서. 여기 넘어서 여기 한빛고등학교를 갑니다. 아니면 복종고등학교를 가든가. 그쪽에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위례 신도시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신도시가 계획을 잡으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막 이렇게 단지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역별로 해가지고 초중고가 같이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미래 쪽으로 계획된 가는 것이고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거기가 이제 향후에 이제 향후가 좋아지면 여기 이제 그게 생기고 그게 지하철 생기면 중앙역 생기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그래 따지는 건 아니지만 트랩이 가고 하남까지 이건 이제 위례 신사선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을지대하고 신구대까지 투자하실 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그 성남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좀 거래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 지금 뭐 여기가 일단 그 이제 제가 있는 곳 주변으로 봐드리면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여기인데 지금 투가 지역이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투가 지역이다 보니까 요쪽은 이제 아예 뭐 관리 처분인가 돼서 이제 스톱 뭐 거래가 안 되니까. 그 요쪽도 거래는 스톱. 등기가 아직 안 났으니까. 요쪽은 이제 거래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몽팍 7억 5천 다 들어가요. 그렇죠. 7억 5천 뭐 8억까지도 들어가는 현금으로. 3년 동안
묻어준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아까 계획했던 1단계, 요 두 군데가 이제 거래를 좀 많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구역 지정이 곧 될 것이고, 지금 공란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공란공고 기간 끝나면 이제 구역 지정 곧 확정 짓겠죠. 확정 짓는 거예요. 짓고 나면 이제 뭐 조합 설립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주민대표 회의를 갖다가 뭐 설립을 하고, 조금 그렇죠. 관리 처분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 듣게 될까지 못하는 못 겁니다. 봐요. 네. 거기 뭐 그 지역에 묶여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모르죠? 그 사이에 또 풀어지는 정권이 바뀌다 그럴라나? 조용히 이제 정권이 바뀐다면 뭐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 1단계를 하는 것보다는 이 여러 가지로 추천하는 데가 있어요. 수정구로 봤을 때 일단 중원구는 좀 이따 얘기하겠고, 이 수정구를 봤을 때 1단계보다는 저는 차라리 2단계 쪽이 낫지 않을까. 아예. 왜냐하면 여기가 오르면 여기도 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정이 돼 있다면서요. 네, 여기는 근데 관리처분인가가 3년 늦게 나니까 내가 팔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간적으로. 그렇게 되네. 여유가 생기잖아요. 회전할 수 있는 텀이 생기네. 그렇죠. 여기 요 두 군데가. 그래서 요 두 개가 오르면 얘네들도 올라요. 차이는 좀 가격 차는 어느 정도? 한 2억 정도? 두 개, 1단계, 네. 2단계 차이가? 네,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그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구나. 지금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5억 정도? 매매가가. 거기에 이제 보증금 껴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빼고 하면은 현금 투자로 생각하시면 이쪽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이쪽이 4억에서 5억 사이. 보증금 뭐 이런 거 다 한 네네네. 예, 현금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좀 길게 본다고 하면 아예 2단계 쪽에 투자하는 것도 네.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길게 봐서 그냥 그 소액으로, 그러니까 투자 대비 적게 넣고 오르는 거 다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익률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 2단계 쪽으로 해서 조금 투자하는 거는 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투자 만약에 이제 그 성남 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이쪽에 이제 투자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공람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중에서 1단계 컷하지만 2단계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그렇죠. 이게 투과 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양도가 이게 되게 좀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게 8, 90%도 못 파니까. 못 팔죠. 거래가 안 되니까. 내가 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2단계로 해서 언제든지 팔 수 있게끔 3년 정도 더 시간적인 여유를 버는 거거든요. 2단계가. 중요한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그럼 소액으로는 뭐 아까 아파트 말고 소액으로 뭐 다른 게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사실 성남은 소액으로는 지금 당장 그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해서는 구역 내에는 소액이라는 개념이 없죠.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7억 5천 뭐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아까 이제 2억 5천이 제일 소액했던 것 같아. 아까 잘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성남. 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현재 그 분양권 2, 3년 거래, 입주할 거를 물어봐 오시는 분양권 거래. 요쪽도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중원구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원구인데 중원구에서 요쪽이 지금 상대원 13구역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2030에서 2단계 겁니다. 네, 여기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여기랑 같은 2단계거든요. 요쪽에는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3억에서 4억짜리면은 3억짜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2단계가 좀 추진 들어가고 있는 거네. 여기 공람하는 게 아니라 거긴 지금. 그러니까 2단계로 예비구역으로 돼 있는 들어가 것이죠. 있는 거죠. 예, 예비구역으로. 그래서 1단계가 구역 지정되면 3년 있다가 지정됩니다. 구역 지정이. 확정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요쪽에 지금 현재 민영으로 해가지고 여기 상대원 2구역이라 그래가지고 민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곧 이사를 가는 뭐 이런. 관리처분도 끝났네요. 네. 뭐 확정 다 젖어 있는 상태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산성동이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같이. 산성동이 비슷한데 이제 여기는 투과 지역, 여기는 조합원 지위가 가능하고 여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참 성남 그 조그만 땅을 또 나눠져 있네. 네, 이렇게 이걸로 이 지하철 8호선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거래는 좀 있어요. 거래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과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거래가 조금 이제 좀 수그러들었죠. 조합원 지형도 금지되는 곳은 거의 뭐 거래가 지금 안 되고 밑에다가 그나마 여기는 이제 실투 금액이 많아서 조금 안 되고. 줄어들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에 대한 그런 기대감 기대심리가 있어서 때문에 한참 막 좀 곧 구역 지정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도 많이 있고 지금 올해 거래량도 보더라도 이쪽하고 이쪽이 되게 핫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금액이 좀 적은 사람들 뭐 2억, 3억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도 거래가 상당합니다. 요 두 개가. 그 실거래가 된 것들 보면 이쪽하고 이쪽도 상당해요. 거래를. 혹시 뭐 그 방송 보시거나 뭐 나중에라도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성남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뭐 투자하시려면 뭐 또 뭐 말씀해 주실 내용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재개발 투자를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인 돈은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좀 안정적인 데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해보고 해서 재개발이 이렇게 되고 이런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안 다음에 공격적으로 이제 구역 지정되는 곳이라든가 되게 이렇게 공람이라든지 그렇죠. 예정인데 예정인 곳으로 그때 들어가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세입자 관리라는 게 상당합니다. 잠깐 공실 생기죠.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은 나갈 생각하니까 잘 안 들어오고 또 집이 또 사실 허름하잖아요, 솔직히. 20년, 30년 됐으니 오래된 오죽하게 집이니까. 했습니까? 또 그다음에 관리도 많이 안 하잖아요. 지층, 1층, 2층 세 가구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전화 오면은 물 새는 거지 뭐. 겨울에 전화 오면은 근무해서 보일러 터지는 또 보일러 터지는 거네요. 집주인들이 그 보통 스트레스 아니에요. 집주인들이 그 세입자 관리를 할 때 참 그거를 조금 많이 좀 우려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큰 돈은 아닌데도 그래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집을 사놓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부동산에 내놓고 금액 맞춰야 되고 또 맞출 때까지. 근데 뭐 세입자가 방이 안 나가는 등 막 이러면은 또 이제 아파집니다. 목돈 스트레스가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뭐 그래도 나는 재개발 뭐 이렇게 지정된 곳, 그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빌라 같은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빌라는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그 집 하나만 내가 신경 쓰면 되니까. 흡수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은 성남이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그 빌라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좀 안 좋게 보거든요. 빌라는 사자마자 떨어진다. 아니 근데 보통 빌라는 떨어지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남은 안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빌라 사면 별로 가격 인상. 네, 가격이 안 전세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거래가는 안 올라가죠. 전세가가 그렇죠. 매매가에 맞춰지는 거지, 사실. 네, 근데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참 희한하게 빌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빌라 가격이 한번 형성되면 그 가격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를 못 가니까 빌라를 가요. 그렇죠, 뭐. 아파트가 비싸서.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시죠. 네, 근데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렇죠. 빌라 그나마 그냥 빌라 평수도 작고 좀 분양가도 싸고 사도 매입가도 좀 저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라를 사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가기 싫어서 빌라를 삽니다.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리비.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20년만 나오는 거. 20만 원, 30만 원씩 기본 관리비가 나오니까 그냥 빌라를 삽니다. 빌라는 그에 비하면 좀 저렴하긴 하죠. 그렇죠. 뭐 한 달에 뭐 3만 원, 뭐 이렇게 요즘 보면은 뭐 청소비, 뭐 그다음에 뭐 정화조비 뭐 이런 것들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서 빈 땅만 생기면 빌라를 짓습니다. 아직도 줘요? 지금은 이제 지금 아니요. 빈 땅만 나오면 줘요. 아직 구역 지정 안 되고 안 된 데는 그렇죠. 뭐 수요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상대원 일상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재개발 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기가 원래 예전에 2010 계획에서 3단계였습니다. 3단계를 다 취소를 구역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업자들이 여기 해제됐네. 들어가서 해제됐으니 여기다가 이제 빌라 짓기 시작하겠네. 이제 집들 2개를 사서 빌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역 지정이 이제 예비구역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건축 제한이 돼 있습니다. 건축 그 허가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그럼 그거 다시 허물어야 되겠네. 헐어야 되네요. 그렇죠. 2단계 중에서 보통 잘못하면 그런 구역 안 지정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에, 막 줘놓으면 수익성이 안 나는 게 보상 때문에 네, 맞습니다. 수익성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정 이제 못하는 재개발 2단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2030 계획에서 2단계 여기는 빌라가 많아서 수익성이 수익성 떨어지겠는데 퀘션이에요. 그러면 떨어져야 맞습니다. 거든요. 빌라가 많으시면. 근데 좋은 점은 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또. 근데 여기는 진짜 학교가 없네. 빌라 쬐끔 그냥 단독주택이 좀 단독주택이 많아요. 많은 한 데도 있어요, 70% 이상이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없네. 학교 부지가 없어요. 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기도 이제 학교는 뭐 이제 옆에 붙어 있어서 여기 중학교 태평 이렇게 중학교, 요 중학교잖아요.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남이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있어요. 여기는 15층까지 분이 못 짓습니다. 저 고도 제한 있어요, 저기. 네. 성남. 그러다 보니 때문에. 재개발을 조금 더 저 위쪽에 잡혀 있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영장선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서울공항 때문에 여기 15층까지 분이 못 지으니 수익성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맞아. 이쪽은 조합원 수가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쪽은 학교가 없어서 조금 그 부지를 내놔야 되니까. 2단계는 이렇습니다. 근데 1단계도 더 그래요. 1단계 또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뭐 가격도 오르지만 이렇게 2개 단지인데 여기가 또 고도 제한에 걸렸습니다. 그 나이니까. 네. 여기는 15층, 여기는 28층. 그럼 거기 옆으로 가야죠. 근데 문제는 또 똑같이 학교가 없어요. 아니, 같은 학교가 없어도 일단 고도 제한 없는 데로 가. 그렇죠. 고도 제한 없는. 그래서 수익성 비례율이 올라가잖아요. 신흥 일동 쪽이 조금 더 투자 인기가 쪽으로 있겠지. 1단계를 나는 그래도 빠른 쪽이 좋겠다. 그러시면 그쪽으로 하겠네. 신흥 일동 쪽을 제가 물론 이제 추천을 금액이 드립니다. 얼마나 높을지 모르죠. 거의 비슷하다면. 비슷해요. 비슷하다면 네, 그냥 비슷해요. 그쪽으로 안전 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아마 방송 보시고 혹시 뭐 이런 거 생각 있으신 분 네. 잘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1단계 투자하시려면은 뭐 여기 저 수진동보다는 이쪽 신흥 일동 쪽을 얘기네. 제가 그거는 이제 재개발 쪽으로 좀 더 면밀히 들어가서 이제 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가 고도 제한 있고 여기는 없고. 예, 아유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좋은 얘기 성남에 오셔가지고 또 아닙니다. 좋은 얘기 재개발 재건축 성남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황이라든지 뭐 시세라든지 보는 방법까지는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아까 뭐 도로 관계, 그다음 학교 관계, 그다음 고도 관련 여기는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고도 관계까지. 그다음에 진행 1단계, 2단계 관계라든지 전철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유익한 시간 잘 들었습니다. 아마 듣는 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듣는 분 중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거 있다 하면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더 설명을 부수적으로 좀 더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또 아시죠? 저희 마지막에 체크 인원 체크 K마스터즈 출석 체크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방에 넘겨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K마스터즈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다들 잘 아시죠? K마스터즈 뭐 저희 방송하는 데고요. K마스터즈 첫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생방송 출석 체크라는 데 여기 있죠, 여기요. 여기에 들어가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성명하고 그다음 연락처, 그다음 아이디 하고 여기 제출 눌러주시면 포인트 적립해 드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K마스터에서 최근에 강의 같은 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비대면이라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인원도 많이 이렇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박 원장님께서는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강의 뭐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뭐 마스크 착용 안전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면 듣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질문 없으면 또 다음 달에 또 좋은 분 모시고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시고 또 좋은 아이고. 얘기 많이 해주셔갖고 아주 꽤 찬 것 같아요. 아유, 아주 그냥 성남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딴 데 가서 이렇게 오래 못 듣거든요. 근데 아주 나오신 김에 알고 있는 거 다 풀어주신 것 같아서 이 재개발, 재건축은 뭐 성남만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서울에서도 지금 민간 합동을 해서 이제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적용이 다 되거든요. 서울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심 가지거나 보실 때 반드시 지금 들으셨듯이 전철, 도로, 진입로 관계까지 다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그게 다 나중에 보면 시세 차익이 좀 다 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네. 거래가에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투자하실 때 그냥 같은 구역이라고 보실 게 아니라 전철과 가까운지 아니면 주변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까지 예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뭐 어떤 지금 단지 안에서도 뭐 1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투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보시는 분들 참조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